모든 언론, 기관, 정부, 국회까지도 포함해서 이미 벌어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체계만 너무 매달려 있어요. 매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국의 임차인, 임대인들이 역전세의 위험 속, 보증금 미반환 위험 속에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는 걸 예방하는 거를 무엇보다도 지금 우선시해야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게 하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터진다면 듭니다. 사실은 막을 방법이 없죠. 이제 대란이 온다. 예. 연쇄부도가 온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전세 반환금 반환 보증이 요건이 가입 요건이 네. 상당히 강화됩니다. 공시가격을 이제 주택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이고 그리고 그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들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뭐 1억짜리 원룸이 있다 치면 기존에는 보증금이 1억 5천까지는 보증 가입이 됐었는데 지금 1억 2,600만 원 이하가 돼야 보증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증금 전체를 내주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차액금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제가 1억을 예를 들었지만 뭐 채수가 많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위 말해서 고지고대로 생으로 내줘야 되는 돈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전세 세입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율이 허그가 이제 그 관장하는 안심전세 대출이 이율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안심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이 강화된 요건을 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안 그래도 지금 뭐 전세 시장이 흉흉해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도 힘든 마당에 세입자를 구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현재 보증금보다 새로운 세입자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이 반환 내지는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면 이 전체에 대한 반환 부담이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요즘 또 이제 하도 빌라 사기꾼 얘기들 많다 보니까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아예 전세 세입자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도 그렇고요. 월세 비중이 워낙 늘어나 있고 그러니까 매물들을 살펴보더라도 전세 매물들만 많아 있는 상태지 월세 매물들은 되게 귀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 월세 가격은 상당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증 반환 때문에 힘든 임대인도 피해를 받고 이 주거 비용 부담이 상승하게 되는 임차인도 피해를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그 중에 하나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데 공시가격을 하락한다는 건 종부세나 재산세, 보유세 그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그 과도하게 그 과중한 보유세를 완화시키고자 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을 했습니다. 완만하게 하락하는 걸로. 그래서 이 지금 허그의 보증가입 요건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그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을 통해서 허그 쪽에다가 이게 개선 요청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현 정부는 이래서 그 세금을 완화하려는 구조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증가입 요건은 강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 공시가격이 하락을 하니. 근데 여기다 급격스럽게 그렇게 보증가입 요건을 한 차례 더 하락시켜버리면 이러면 결국에는 이건 뭐 임대인의 보증 반환 문제도 있지만 보증 가입을 아예 하지 못하는 이 주거 사각지대가 확대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 요청을 하셨고 허그 쪽에서도 이제 뭐 적극 검토해 본다고는 하셨는데 5월 1일 전까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 그대로 강행이 된다면 이게 뭔가 국토부 쪽에 현실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주택 시장이 안정된 상태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전세입자 안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전 사기꾼도 아니고 멀쩡한 등록 임대 사업자한테 확산시키려는 거 아니야. 그런 또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국토부의 이번은 반박 자료나 아니면 허그의 답변에서도 나타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부나 허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은 그러면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핀잔을 받으셨어요. 그 의원님한테. 이게 뭐 반전세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죠. 내줄 수 있는 보증 금액이 대출이 쉽게 나온다든지 해서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은데 그 재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임차인한테도 내가 월세 부담을 이만큼 지워야 된다는 걸 강요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라가.
예, 그러면 이거를 반환에 대해서 안정화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 이렇게 바꾸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전세 반환 자금 대출이 잘 안 된다면서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 3월 2일 날 다주택자랑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임차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완화도 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이나 모두 DSR, RTI가 적용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증 금액을 반환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이 안 나와요. 저희 회원님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이게 이제 보증 금액 뭐 시세가 3억인 3억 정도인 빌라를 가지고 계신데 대출 금액이 반공제라고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뭐 그 떼고 그리고 이제 DSR 적용하고 막 하다 보니까 8천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한두 방 정도까지는 뭐 이제 어떻게든 이제 조달을 해서 반환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파산밖에 선택할 길이 없을 것 같다라고 계속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담보대출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DSR 적용을 그렇게 뭐 좀 예외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보증금 미반환 그리고 역전세난이 전에 없다가 2023년에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이 부동산 하락기 그리고 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뭐 2004년, 2009년, 2012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정부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운용을 해서 이 급한 불을 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되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모든 언론, 기관, 정부, 국회까지도 포함해서 이미 벌어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체계만 너무 매달려 있어요. 매몰리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국의 임차인, 임대인들이 역전세의 위험 속, 보증금 미반환 위험 속에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는 걸 예방하는 거를 무엇보다도 지금 우선시해야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터진다면 듭니다. 사실은 막을 방법이 없고 터지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든 뭐 여러 가지 손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정상화될 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좀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안정적인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받침해 줘야 될 것인데 계속해서 빌라왕이다 전세 사기가 터진다 하면서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으니까는 정상적으로 지금 임대차 계약 중인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보증금은 괜찮을까? 나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신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더 힘들어지고 그럼 월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반환 사고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월세로 하려고 해도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집주인한테 대출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시적으로라도 차라리 그리고 이게 뭐 악용의 뭐 위험이나 소지가 있다 손 치면은 이 그 차주는 임대인이지만 수급 자체를 임차인한테 그 보증 금액을 한도로 해서 대출을 실행해서 내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그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저희가 송석준 의원님을 통해서 금융위원장께 그 질의를 드렸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가계부채 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특례보금자리론에 이 전세 반환에 대한 기능을 넣어 놓았으니 이걸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이 났는데 기자님 아시다시피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는 이 주택임대인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에 40조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전세 시장을 막기 위한 이 어쨌든 이 혼선을 구하기 위해서 한 뭐 40조든 20조든 투자를 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시적인 상품을 좀 마련해 달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또 빌려줬다가 또 부도내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 미반환이 나게 되면 대부분 전세 세입자들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을 것인데 그러면 그 세입자들의 대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출 총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보증 반환해 주게 되면 임차인은 이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게 되니까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심각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급하게 좀 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전세가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도 피해 사례를 보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예. 이게 보면 보증보험이 있으면 안전하다는데 들어가서 보증보험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이 양반이 이제 세금이 체납이 돼 있다. 이런 걸 다 우리가 어떻게 또 중개업자가 짜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대부분 이제 국민들은 이제 그 전세 사기나 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실 겁니다. 야 그러면 네가 반환할 돈이 없고 그러면 그 집을 팔아서라도 반환을 해줘. 그 얘기 많이 하죠. 네, 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제도인 이 비아파트 네. 장기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 자진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그냥 매각을 했을 시에 호별로 과태료가 3천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이게 뭐 몇 억짜리씩 아파트들도 네. 아니고 뭐 시세 가격 뭐 1억, 2억 하는 그 빌라들에서 3천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이걸 부담하면서 매각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규제나 법률들을 2020년부터 해서 쭉 계속 소급해서 적용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나 이런 것들도 다 소급해서 적용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도. 근데 그렇게 해서 등록 당시의 약속과 다른 계약들을 계속 밀어넣고 혜택은 줄이고 했음에도 사업자들에 대해 선택권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나 달라졌으니까 안 하겠다 네. 이제. 그럼 난 못하겠으니까 등록 안 하고 뭐 팔든지 뭐 안 하고 임대를 하든지 하겠다. 그 선택권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서 보증금을 내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대출은 안 나오고 팔지도 못하고 보증가입 요건은 강화해서 더 반환은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피해를 받거나 뭐 혜택을 보거나 하는 것들은 당사자들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